안녕하세요. 축구 최신 뉴스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컨셉의 영상인데요. 기존의 영상에서는 보다 세세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최신 축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퀄리티에 신경 쓰기보다 속도에 치중할 예정입니다. 디 애슬레틱, 포포2, 스카이스포츠 등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들을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디 애슬레틱의 칼럼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의 수준이 하락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11라운드를 지나며 어느 정도 순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이 시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팀의 시즌 목표가 대체로 결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는 몇몇 클럽들이 현재 연말 막바지에 있는 국대 기간을 거치고 다가올 긴 시즌에 대한 불안 속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EPL의 순위표와 성적을 살펴보면 작년과 다른 흥미로운 특징들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지난 시즌 상위권에 위치했던 팀들이 올 시즌에는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최종 순위 중 상위권을 차지한 10개 팀 중 무려 6개 팀이 현재 작년보다 적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팀의 하락세는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반면 리버풀, 브라이튼, 첼시는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브렌트포트는 작년과 똑같은 승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EPL 상위권 경쟁 구도와 전체적인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각 팀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위기 속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 맨시티는 올 시즌 11라운드를 지나면서 작년과 같은 시점보다 승점이 무려 4점이 적습니다. 보통 시티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주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부상 악화, 둘째, 역습에 대한 취약점. 특히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점하는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로 전환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 실점한다. 특히 로드리가 없을 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위험을 노출한다. 로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국대 기간을 갖기 전 했던 발언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세계 대회에서 4연패는 로드리뿐 아니라 주전 센터백 4명의 부상 공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는 지난 시즌 11월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수비와 역습 문제로 인해 리그에서 3무 1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리그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펩은 이번에는 상황이 정말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부상 선수의 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도크와 그릴리시가 현재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케빈 더브라이너는 7주 만에 복귀를 겨우 시작했으며 카일 워커는 90분을 소화할 준비가 아예 되지 않았다고 전했죠. 다행히 펩은 시티의 선수진이 경기 중 보여준 강렬한 모습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스포르팅과 브라이튼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죠. 특히 비전력 자원이라고 분류되었던 마테우스 누네스가 다양한 위치에서 뛰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펩은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 다시 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용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잠깐 살펴보면 포드는 최근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시즌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귄도아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끌던 리더십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바치치 역시 다재다능하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팀의 취약점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홀란드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력 또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상자들이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토트넘, 아쉬운 성적과 불안정한 행보. 토트넘은 이번 시즌 11라운드까지 작년과 같은 시점에 비해 승점이 무려 10점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적이 하락했음에도 경기력 자체는 비교적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초반 3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슈팅수 증가, 경기당 기대 득점 상승, 실점 감소 등 여러 지표에서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건 바로 핵심 선수들의 기복이 크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난 일요일 아스톤빌라 상대로 4대1 대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다가도 그 이전과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와 입스위치 같은 하위권 팀들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어버리죠. 또한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전반전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2골로 앞서었지만 후반 65분 만에 3대2로 역전당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잃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여전히 보여주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선수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유로파까지 병행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이 스쿼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과 체력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보였죠. 주요 선수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메디스는 순간순간 이전의 기량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존스는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는 부족합니다. 손흥민 역시 최근 부상의 여파로 과거만큼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죠. 부주장 로메로 역시 집중력을 잃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여러 실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루셰프스키는 포지션을 옮기고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 팀 내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지만 몇몇 경기에서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경기력이 압도적인 순간과
선수가 무기력한 순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팀의 평균 연령대가 낮으면서 전체적인 경험치를 최대한 빠르게 올려야 하며 스쿼드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요. 경험을 쌓고 적절한 주전급 선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은 균형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짠돌이 레비가 겨울 이적 시장에 주전급 영입을 과연 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스널, 기회 속에서도 놓친 점수들. 아스널은 이번 시즌 초반 11경기를 치르면서 작년 시점 대비 승점 5점이 줄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3번의 퇴장, 핵심 선수들이 부상, 그리고 리그 초반부터 지난 시즌 최종 순위 7위 안에 들었던 팀들과 벌써 원정 경기로 6번이나 맞붙는 일정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널은 지금부터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빠르게 세운다면 현재 리버풀과의 승점 9점 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특히 아스널은 리드하고 있었던 경기에서 승점 8점을 잃어버렸는데 이 경기들 모두 무승부로 끝나며 더욱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이 중 2경기는 퇴장으로 인한 결과였고 나머지 2경기는 아르테타 감독이 최근 언급한 문제들과 연결됩니다. 상대에게 너무 쉽게 득점을 내줬던 점에 대해 모든 상황에서 긴박함과 창의성 그리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홈경기에서 실점하는 방식은 정말 불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후 4경기 연속 무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되었는데요. 각 경기마다 선수들의 집중력은 부족했고 그 대가는 너무 크게 다가왔죠. 4경기 연속 무승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머스전에서 트로사르의 잘못된 백패스가 윌리엄 살리바를 위기에 빠뜨렸고 이는 전반전 퇴장으로 이어졌다. 리버풀전에서 아놀드의 간단한 뒷공간 패스가 살라의 동점골로 이어졌다. 뉴캐슬전에서는 앤서니 고든이 여유를 가지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그 패스로 이삭에게 실점했다. 첼시전에서는 네투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했다. 첼시전 이후 아르테타 감독은 이런 수비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라고 강하게 언급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경기 내용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팀의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아르테타는 공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아르테타는 공격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골이 자연스럽게 나기를 기대한 듯한 플레이가 많았다. 그는 이처럼 팀의 결정력 부족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즉 아스널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중요한 승점을 여러 차례 놓쳤고 다시 우승 경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수비 집중력과 득점력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 예상치 못한 부진의 원인과 과제. 아스톤 빌라는 작년과 같은 시점에 비해 현재 승점이 4점 감소했습니다.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지난 2년간 큰 성과를 보인 팀이기 때문에 이번 부진은 더욱 이례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심리와 전술의 균열로 보입니다. 빌라의 공격수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과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유일한 전형적인 윙어로 뛰고 있는 레온 벨리가 자신감 부족으로 기복이 너무 심하고 와킨스는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며 부상의 여파로 경기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두란과 로저스는 전술적 신뢰와 체력 관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팀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공격진뿐만 아니라 에메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에메리의 전술은 상대 수비를 뚫기 위해 높은 수준의 속도와 세밀함을 요구하지만 공격수들의 자신감 저하로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들은 이를 공략하기 위해 선수를 중앙에 밀집시키거나 역습에 집중하여 아스톤 빌라에게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단 한 번의 클린시트만 기록했죠. 빌라의 현재 부진은 단순히 경기 외적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 전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공격진의 회복과 수비 조직력의 재정비가 절실해 보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연패 흐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뉴캐슬, 불안했던 출발, 그러나 회복의 기미. 뉴캐슬은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승점 2점이 줄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흔들렸던 이유는 득점력 저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즌 첫 4경기에서는 3승 1무라는 클럽 역사상 EPL 최고 성적을 기록했지만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 경기들은 정말 모두 패배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9월 21일 풀럼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한 이후 경기력은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다시 5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부진이 길어졌죠. 특히 공격진의 부재가 큰 문제였는데요. 지난 시즌 평균 2.2골을 기록하던 팀이 이번 시즌은 초반 10경기에서 단 10골에 그쳤습니다. 이삭의 컨디션 문제와 윌슨의 시즌 내내 지속된 부재는 팀에게 악영향을 끼쳤죠. 앤서니 고든 역시 계약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복을 보였지만 지난달 재계약을 체결한 뒤 경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카라바오컵 16강에서 첼시를 꺾은 승리는 팀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조 엘링턴이 다시 측면 공격수로 돌아가면서 중원은 조일록, 브루노 기말양이스, 롱스테프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아스널을 상대로 1대0 승리와 노팅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보여준 경기력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뉴캐슬이 이번 시즌 11경기를 치른 현재 22-23 시즌과 동일한 승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22-23 시즌 뉴캐슬은 11라운드 이후 6연승을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냈죠.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유럽 대회 진출권 경쟁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간. 맨유는 23-24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었던 화려한 출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테나 감독이 꿈꾸던 세계 최고의
최고의 역습팀이라는 구상은 시즌 첫 경기부터 큰 문제에 봉착했죠. 리버풀전에서는 상대 공격수들에게 메뉴 미드필더들은 허점을 보였고 이후 토트넘 브라이튼은 메뉴의 압박 전술을 완전히 간파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메뉴의 부진은 당연히 감독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요. 테나흐는 이번 시즌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비효율적으로 전술이 너무 혼합되었다는 점인데요. 테나흐는 여러 전술의 장점만을 취하려 했지만 결국 팀의 특징에 맞게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죠. 높은 전방 압박은 성실성과 체력이 부족한 선수들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고 높은 수비 라인 역시 신체 능력이 부족한 수비수들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테나흐는 수백만 파운드를 들여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그의 EPL 평균 승점은 1.7점으로 이는 데이비스 모예스 감독이 단기 재임 시절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부상 문제도 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크조는 지난 2월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그의 대체자인 말라시아는 무릎 부상으로 18개월째 결장 중입니다. 메뉴는 약 1년 동안 전문적인 왼쪽 풀백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보통 달롯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수비와 공격 계획 모두를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테나흐 감독은 연속된 시즌 초반 부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감독들이 그의 전술을 빠르게 간파했음에도 그는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루벤 아모림 감독이 새롭게 팀을 이끌게 되었고 메뉴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나흐가 남겨놓은 잉여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디에슬레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EPL의 상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지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